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올해 18번째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상승이 도망가고 많은 조정이 있어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 조금 자포자기하고 좀 공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걱정이 많은 화요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반짝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 속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지상에서의 외국인들의 그런 순매도 공세가 우리 증시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디데이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데이가 우리 바로 현지 시간 2월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이라서 하루 아니면은 현지 시간을 고려하면 이틀 뒤 그 공습에 대한 디데이가 정해진 가운데 하필이면 2월 16일이 김정일 위원장의 80주년, 생일 80주년, 우리 북한의 좀 기념일입니다. 자, 북한에 이제 김정일 이제 위원장의 생일 70주년, 60주년 이런 이제 주요 행사들이 있었을 때 열병식이라든가 이제 군사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군사적인 그런 도발의 행위들이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마침 2월 16일 우크라이나의 침공과 더불어서 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80주년과 맞물려서 오늘 미국이 우방국인 대한민국의 여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왜 2월 16일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한 것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왜 우방국인 대한민국까지 여행 금지를 했을까? 이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불안한 심리가 오늘 굉장히 극대화가 된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행을 금지했다. 그런데 북한의 그런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맞이해서 일각에서는 군사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그런 여행 금지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우려 섞인 이야기들과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2월 16일이면은 불과 하루 이틀 뒤에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을 텐데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예비역들의 그런 파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외국인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마침 내일이 북한의 주요한 정치적인 일정 속에 도발이 있을 수 있고 미국이 대한민국의 여행 금지를 했다라는 사실이 맞물리면서 사실 전일자 미국 증시 나스닥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미국 증시 보합권 혹은 이제 상승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이후에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 1.8%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월 16일 공습을 예고했는데 미국 지수가 전일자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선물지수가 약 플러스 2%대 폭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월가에 그리고 금융시장에 자산시장에 베팅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시간으로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2%대 강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했으면 한없이 정말 공포스럽게 미국 선물지수가 폭포수처럼 무너져 내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플러스 2%대 반등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땐 아마도 2월 16일 칼을 뽑아냈는데 그 칼이 우리가 실제 칼이 아니라 이제 무일 수도 있다. 칼을 뽑아들 것으로 예고했지만 막상 칼을 뽑았더니 그 칼이 무나 파 정도로 굉장히 허무맹랑한 그런 이제 뭐 그냥 뭐 공포의 그런
공포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무마될 수 있다. 즉 전쟁 리스크가 부식될 수 있는 이슈가 현지 시간 16일 예정되어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모든 지표가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내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그런 생일 80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에 도발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이 하필이면 한국에 여행 금지를 내린 게 이런 전쟁 리스크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양지수가 오늘 우리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우리 증시만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 지수 상승했습니다. 자, 전쟁 리스크, 한반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우려 때문에 조정받은 우리 코스닥 지수는 내일 이런 이제 북한의 그런 열병식이라든가 이런 군사적인 도발 행위들이 일어나더라도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 1월 말, 우리 설 연휴 전에 폭락했었던 저점에서 우리 1월 초 1주차, 2주차 빠르게 리바운드가 들어왔었던 것처럼 강하게 지수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제와 오늘 이거를 연속적으로 이제 폭락장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도 오늘 저녁만큼은 조금 발 뻗고 편하게 주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행복한 수요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장 진단 진행해 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우리 종목 상담 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상한가를 이제 잡아드렸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잡아드렸던 종목이 이제 효성 OMB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종합적인 부분들을 먼저 체킹을 해보면, 자,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전방위적인 순매도 공세를 나타냈고요. 코스닥에서 전방위적인 매도를 공세를 보였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우리 증시의 하방을 이끌었지만, 장 끝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 증시는 북한이 전쟁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즉 이제 0.01% 미만의 천재지변과 같은 가능성으로 전쟁만 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는 큰 폭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올해 18번째 상한가를 잡아낸 효성 OMB의 차트 간단하게만 우리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OMB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2022년도 2월 14일 우리 월요일 내일의 봄 시간에서 우리 본 종목을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리면서 과거 14,000원에서 주가 7,000원까지 조정받은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졌을 때 이게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드리고 난 종가 8,700 정정했습니다. 8,370원 대비 오늘 장중 하루 만에 시가 플러스 9.68%, 장중 고가 플러스 29.63%까지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바로 어제 장 막판에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여기서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개장 후 9분 만에 장중 상한가를 잡아내게 만들어준 18번째 상한가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준 종목이 우리 효성 OMB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런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슈들로 올라갔었던 테마주, 급등주들이 고점에서 단기 차익 실현 떨어질 수 있음을 좀 염두하시면서 혹여나 우리 효성 OMB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랑톡에서 제시해드린 지지선 대응을 반드시 좀 잘 지키셔야 되겠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본 종목에 대해서 제가 8,000원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자, 일봉상 8,000원, 8,400원 가격대만 깨지 않는다면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단기 매기가 굉장히 유입이 된 만큼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혹여나 수익 못 챙기셨던 분들도 수익권 분할 매도 차익 실현 행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추가 AS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효성 OMB 오늘 상한가에서 잡아드린 게 아니라 어제 종가 부근에서 종가 베팅으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라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개장 9분 만에 상한가를 안겨드렸던 종목이 이제 효성 OMB 종목이 이제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좀 실시간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우리 카카오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카카오 종목의 이제 매수가 12만 원이라고 이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이제 카카오 보유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물려 계시는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제 카카오의 그런 가격 라인이 작년 상반기 이제 16만 원, 17만 원 구간에서 지금 8만 원까지 거의 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의 이제 조정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임원분께서 카카오 임원분께서 내가 주가가 14만 원까지 회귀하기 전까지 14만 원 그리고 12만 원까지 회귀하기 전까지 자, 최저 시급을 받겠다라고 공표를 함에 따라 자, 그 공표를 하고 나서 8만 원에서 지금 9만 원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소폭 좀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보조 지표를 하나만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비중이 20% 정도로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주요 이제 지지 구간은 자, 8만 원 구간을 우리는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응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먼저 결론을 먼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카카오 종목의 8만 원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자, 과거에 8만 원이 카카오 종목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카카오 종목이 뭘 하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 8만 원에서 조정받고 6만 원까지 조정받고 6만 6천 원까지 조정받고 또 8만 원에서 저항을 받았어야 되는데 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8만 원 구간을 뚫어내자 이 8만 원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이제 바꿔내면서 우리 8만 원 구간에서 이번에도 자, 일봉상 8만 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썼었던 즉 직전의 고점을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8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100% 이상의 시세를 만들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8만 원 구간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낸 시점이더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8만 원 구간이 현재 카카오 종목에 지켜줘야 되는 생명선과 같은 안전벨트의 구간이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8만 원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서 단기 100%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고가 대비 반토막 난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자면 이제 카카오는 자, 8만 원을 손절 잡고 가능한 8만 원 부근에서 비중 5에서 10% 평단가를 충분히 낮추신 다음 그 다음 본 종목이 1차적으로는 12만 원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평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12만 원까지 올라오면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추가 매수했던 비중들 혹은 보유 비중의 절반 이상 덜어내고 그 나머지 비중으로만 우리 대표가 천명했던 14만 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나의 시급은 나의 연봉은 최저 시급으로 하겠다라고 못 박았던 그 가격이 14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12만 원 선에서 절반 이상 물량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평단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4만 원 구간까지 추가 시세를 노려보는 매매 전략을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카카오 종목이 우리 계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자, 우리가 이제 카카오의 이제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자, 정말 두나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분기 보고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게 지금 3분기 분기 보고서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 자, 체킹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열 회사 어디다가 투자했는지 탑업인 출자 회사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다 두나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도 할 수 있어. 야너두가 아니라 두나무라고 자, 업비트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자, 이 두나무라는 비상장사에 카카오가 투자한 시점이 2015년도거든요. 자, 제 기억에 2010년도, 2011년도에 비트코인이 한 개당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이거든요. 5,000배가
폭발했는데 그 비트코인이 10,000원짜리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최근에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천만 원인데 2015년도 당시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만 원대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되나? 우리가 카카오증권을 이제 만들었던 두나무가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카카오가 자금을 내려줘서 두나무라는 회사에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자, 2015년도 9월 4일에 우리 카카오가 최초 우리 두나무의 지분을 취득했었는데, 당시에 투자했던 자금이 3330입니다. 이거 잠깐 계산기 두들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 잠깐 두들겨보고요. 3336이고요. 곱하기. 자, 이거 단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3330 곱하기 100만 원을 곱해보면, 자,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을 얼마에 취득했다? 33억치를 2015년도에 취득했다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 33억 취득한 두나무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기말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자, 기말 잔액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3분기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우리 두나무의 자, 기말 잔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 자, 이거거든요. 자, 두나무의 지분. 자, 두나무의 지분 7%를 가지고 있습니다. 7%. 자, 이게 두나무 지분 7%에 대한 지금 이제 시장의 가치가 과거에 투자했었던, 자, 이거 지금 33억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막대하게 지금 자금 가치가 불어난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자, 기말 잔액으로, 자, 이거 장부가액이, 자, 지금 두나무 기준으로 3330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재무제표상으로는 아직까지 두나무를 카카오가 33억에 취득한 걸로 재무제표에는 지금 기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 두나무 지분이 지금 7%, 두나무 지분 258만 주가 현재 가치로 얼마일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도 정확하게 한 번 더 네이버 분석해보고 이 지분 가치를 평가해봐야겠지만, 두나무가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 대략적으로 1%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1조 원의 이제 평가 가치가 있지 않았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나무 지분 7%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하는 그 정정했습니다. 자, 업비트의 이제 운용사인 두나무가 나스닥이든 코스닥이든 그 상장되는 IPO에 대한 모멘텀으로 앞으로 과거에는 이제 카카오뱅크, 여러 가지 카카오 게임즈 이런 계열사들의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17만 원까지 좀 올라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 지분 7%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신규 상장 이슈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다시 한번 새로운 테마가 좀 만들어질 여지가 있겠다라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 카카오 지금 어떤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좀 초점을 저는 두나무 지분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나무 지분이 33억을 2015년도에 취득했는데, 지금 이 과거에 33억 취득했던 두나무의 가치가 과연 얼마로 바뀌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서 8만 원 손절 잡고 8만 원 부근에서 추가 대응하신 비중은 1차 12만 원, 2차 14만 원 구간을 목표로 분할 매도 청산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대표이사가 14만 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나의 임금을 최저시급 받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두나무의 상장 이슈가 더해졌을 때의 카카오 중기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카카오에 대한 종목 이제 기술적인 분석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의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연결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 전화 통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펄어비스요. 펄어비스요? 예, 네, 혹시 평단가는 얼마시죠? 11만 원. 11만 원. 예, 네. 일단 비중은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요. 20%요? 예. 네, 이거를 공략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뭐
저거 3월 달에 그거 뭐 도깨비? 3월 달에 네. 예. 이제 뭐- 신작 게임 출시한다고 해서 예. 그것 때문에 좀 공략하신 거잖아요. 예. 네,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사실 뭐 이 펄어비스가 앞으로 도깨비라는 신작 게임을 만들어서 그 도깨비라는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 NFT, P2E를 도입하겠다라는 말만으로 과거에 예.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그 예정된 일정들이 이미 1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운 좀 이야기를 먼저 좀 남겨드리고 싶고요. 일단 네. 현재 우리가 시청자분의 한 마이너스 20% 정도 지금 물려 계신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지금 도깨비가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예. 정말 흥행을 기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주가가 뭐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모멘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게임의 흥행 여부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좀 예상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이 종목의 안전벨트에 대한 부분과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본 펄어비스 기업의 이제 과거의 저항 라인이 자 84,000원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84,000원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고요. 84,000원 부근에서는 또다시 주가가 30% 조정을 받고 또 84,000원 언더에서는 또 30%의 조정을 받고 하다가 자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갑자기 게임, NFT,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매물을, 이 저항 라인을 뚫어내자 이 78,000원과 이 84,000원을 지지 구간으로 전환하면서 과거에는 저항받았던 이 구간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내자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8,000원과 84,000원이 펄어비스의 아주 강력한 지켜줘야 되는 지지선이다.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것은 곧 사고다.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것의 의미가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이제 짐작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78,000원, 84,000원 구간을 뚫어내고 14만 원까지 시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한계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계속해서 이 14만 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이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자, 아마도 자, 여기서의 기술적 반등,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도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공략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자, 1월달 지수가 많이 무너졌고 북한이 7번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전쟁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0% 한 달 만에 조정받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자, 직전에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11만 원 대비 지금 9만 원까지 20%의 낙폭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의 저는 이제 대응 전략을 77,000원, 78,000원이 마지노선이다.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이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77,000원, 78,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 과거 우리가 9월 달처럼 이렇게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영역대 자, 84,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 우리 77,000, 78,000원 구간을 손절 잡고 여기서의 좀 평단가를 이제 낮춰보시는 기회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는 자 84,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평단가를 낮추시면 11만 원에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이제 평단가를 낮춰 주신다면 1차적으로는 10만 원 딱 평단가 왔을 때 비중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자, 나머지 비중으로만 저는 이제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 좀 분할 매도 쌓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 종목이 자,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NFT와 메타버스, 게임, P2E 관련된 이슈만으로 주가가 좀 폭발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자, 이게 84,000원과 78,000원을 이탈했을 때 과연 자, 얼마까지 조정받게 될지는 저도 좀 가늠이 되지 않지만 자, 그래 이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그리고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자, 주요한 우리가 지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저는 10만 원과 11만 원 정도 선까지는 V자 형태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10만 원과 11만 원을 봤을 때 물량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분할 매도를 진행해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직전의 고가를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시점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 시작점이나 아니면 아싸리 지수가 무너져서 폭락한 바닥의 영역에서 위치한 종목군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 종목들마다 이제 펄어비스는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 이제 과매도 구간이 잘 나타나진 않지만, 일봉상 대략적으로 이제 저점과 고점을 선을 그어 보면은 일봉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일봉상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3만 원, 3만 5천 원에 바닥에 잘 잡으면 이게 행운이 터지면 14만 원까지 2배, 3배, 4배의 시세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에서 잠깐 추세 상단 10만 원, 11만 원까지 올라오면 청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바닥이거나 두 번째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 위주로 교체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좀 슬기롭게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세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문의 주셨을까요? 바디텍 매드요. 바디텍 매드요? 예, 네. 16,100원에 5%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디텍 매드 16,100원에 5%. 네, 16,100원에 5%.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정말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만 봤을 때는 정말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주식이 대시세가 시작되기 그 시작점이 바로 16,500원이었습니다. 16,500원짜리가 단기 100% 폭등하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바로 16,500원이었어요. 저는 여기를 1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라고 칭합니다.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했으면 여기가 1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더라. 그리고 과매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16,500원 구간, 이 과매도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면 작년 연초 대비 주가 27,000원까지의 50% 정도의 시세를 안전하게 우리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한 달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체킹하고 보면은 지금의 구간은 흔들긴 하지만 과거에 50%의 상승 시세가 나왔던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의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구간에서 우리 바디텍 매드 저는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분석 의견 먼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먼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디텍 매드가 시가총액 이제 3,300억 정도 되는 의료용품 기타 이제 의약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코스닥 이제 제조업체입니다. 제약 제조업체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40% 정도 잠겨 있고 강원도 춘천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동사의 핵심 제품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바디텍 매드 과연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기 보고서 보기 전에 여기 현금을 배당한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회사가 1.2%긴 하지만 주당 200원의 배당을 진행한다는 것은 회사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내가 뭐 대출금도 없고 회사가 영업이익이 계속 나고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결산 배당을 진행해 준다라는 부분은 아직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재무적으로도 적자 회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보고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체외 진단 이런 부분들 암, 간염성 질환, 면역 질환, 당뇨 등 여러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 체외 진단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품 매출은 면역 진단 키트, 면역 진단 기기,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글로빈 진단기기. 어찌됐건 이제 진단기기 해외 진단기기와 관련된 즉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진단 키트와 관련된 그런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는 좀 종목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자, 매출 이제 수주 현황은 뭐 다음과 같고, 일단은 뭐 주요 이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감염병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고 체외 항원의 이제 그런 호흡기 항체 항원의 대량 생산 기술을 우리 레피드 테스트용 진단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사업 그런 연구 활동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아직 우리 결산 실적을 예고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자, 전년도 우리 누적 매출액, 자, 이게 단위가 원이니까요. 자, 873억 대비해서 1,200억으로 매출액이 약 30% 이상 증가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 또한 370억에서 영업이익이 460억 정도로 한 30% 정도 또 영업이익이 개선된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2020년도보다 2021년도 3분기 매출액이 증가했고,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또한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또한 기존 300억에서 410억으로 30% 이상 증가한 부분은 회사가 매출액 좋아지고 영업이익 좋아지고 당기순이익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업 가치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는 것이 좀 이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차트를 살펴봤지만 자, 2020년도보다 실적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청자님? 2020년도보다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네. 우리 차트상 기술적인 구간에서의 저점은 실적은 개선됐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영역대인데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상으로도 회사가 2014년도부터 꾸준한 매출액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땐 자,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100% 증가하고 영업이익 4배 증가하고 2021년도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0년도보다 더 증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동사의 2021년도 매출액이 발표되는 3월 중순에는 실제 실적에 기반한 좀 상승,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을 저는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가 진단키트 한다 말만 해가지고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조정이 그냥 주가 조정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은 2020년도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들을 확인했고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소 30% 이상 증가하는 실적 모멘텀이 올해 3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일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5%이기 때문에 저는 13,000원 손절 잡고요. 14,000원 부근에서 1배수 5%를 추가 매수하시던가 아니면 10%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를 확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3월 중순 딱 한 달 반등 노려보시면서 저는 목표가 현재가 이제 14,000원 대비해서 1차적으로는 16,000원, 2차적으로는 18,000원까지 한 달 동안 수익과 상승 구간에서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수익과 행복을 챙겨가는 매매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월 27일이 FOMC 연준 회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금 일봉상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일봉상으로도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약 2% 가까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내일 아침에 이 바디텍메드라는 종목이 진단키트 관련주로 한 번 더 14,000원 부근에 추가 매수 기회를 준다면 13,000원 손절 잡고 평단가를 자신 있게 낮추신 다음에 재무적으로든 회사의 기업 가치적으로든 뭐 실적적인 부분으로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설명들을 계속해서 해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추가 베팅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권고드리는 비중은 최대 비중 10에서 15%까지 추가 베팅, 평단가 추가 베팅 진행하신 이후에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18,000원까지 단기 기술적 반등 W자의 형태로 들어오면 여기서 이 오른쪽 구간에서의
천천히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한 달 동안 크게 무리 없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도 이제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수고하십니다. 연락 주셨을까요? 예, 다날. 다날이요? 예, 예. 아, 네네. 혹시 다날 왜 공략하셨는지 평단가 얼마신지 확인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15,400원요. 네, 15,400원에 공략을 예. 하셨고, 네, 비중은 어떻게 비중은 되실까요? 40%요. 30%요? 40%. 40%요? 예. 네. 혹시 그러면은 이거를 왜 공략하셨는지 좀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두 번인지 매수를 해서 네. 이제 좀 이제 돈을 벌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좋은 종목이 그날 오르기에 그냥 따라갔는데 네. 고점에서 아마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다날이라는 종목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모바일 결제 관련주로 뭐 포켓몬고 관련주로도 이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다날의 자회사를 통해서 페이코인을 만들었다. 근데 그 페이코인이 빗썸에 상장하니까 갑자기 막 2만%가 막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뭐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올라간 테마주들은 결과론적으로는 폭등한 고점에서 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공략하는 종목이 자, 선을 한번 쭉 그어 봤을 때 이게 지금 제가 선을 그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추세 하단에서 공략을 하면은 이 주식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세 하단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주가가 자 3,700원에서 5,000원까지 50% 올라가고요. 또 4,400원에서 9,400원까지 100% 이상 올라가고요. 또 조정받은 눌림목 자 5,200원에서는 또다시 18,000원까지 3배의 시세가 나타나는데 자 이 추세 상단에서는 갑자기 고가 대비 30% 조정받고 갑자기 만원에서 자 5,000원까지 또 마이너스 40% 이상 조정을 받고 또 지금 18,000원 고가에서 최근 저점 자 9,000원까지 또 반토막의 조정을 받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세 상단에서는 계속 차익 실현 떨어지고 추세 하단에서는 폭등하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공략하신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다라기보다는 돌이켜 보니까 이게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었고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할 때 대응을 못하셨기 때문에 15,400원 대비 현재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 상황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시청자분의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손절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손절에 대해서는 지금 손절한다는들 큰 의미가 없는 손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가 빠졌을 때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시는 기회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쟁 리스크 불식되고 우리가 6커브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평단가 낮춤 비중을 덜어내는 형태로 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청자님 뭐 지금 예수금 여유되는 예수금은 없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혹여나 뭐 다른 종목이 만약에 좀 잘 청산이 돼서 뭐 수익이 나서 예수금이 예, 예. 생기신다든가 아니면은 예, 예, 예. 뭐 돈 들어올 때가 있어서 뭐 예. 적금 만기가 돼서 뭐 예. 한다고 하시면 저는 이 주식을 이제 6,500원에서 자, 이 8,500원 구간 이 추세 하단까지 조정 받으면 여기가 우리 시청자분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일봉상 추세 하단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주식의 현재 시점 기준으로의 이 단기적인 좀 지지선은 저는 9,400원 구간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9,400원 라인이 네. 비트코인이 지금 직전의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거를 시험했던 구간이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자, 플러스 6%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자 11,800원 구간까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위로 11,7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킹을 하셔야 되고 밑으로는 9,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는 11,800원, 밑으로는 9,400원, 그리고 9,400원을 일탈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지지 구간으로 사료가 되는 혹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일봉상 추세 하단 구간이 이제 8,500원에서 9,5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사전에 그런 뭐 예언에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11,800원 구간을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강하게 뚫어내야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 좀 단기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700원, 11,800원 구간을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그때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킹해서 그 다음에 목표가를 제가 선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이제 페이코인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시죠? 예, 예. 네, 우리 다날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 다날의 자회사를 통해서 페이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빗썸과 그런 다른 거래소에 상장시켰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이제 페이코인에 대한 우리 블록체인에 대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우리 다날이라는 기업의 그런 자회사가 만들어낸 페이코인이 시세가 얼마인가? 지금 페이코인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니까 다날이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내 다날이라는 주식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과 페이코인이 폭등해야 다날의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페이코인에 대한 부분을 같이 비트코인, 페이코인, 다날 이렇게 연결지어서 같이 좀 모니터링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자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BGF라는 종목인데, 자, 이거 굉장히 우량주를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6,500원 정도, 마이너스 약 50% 정도 지금 물려 계신 상황인데, 자, 한번, 기업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동사,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 이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BGF. 자, BGF에 대해서 이제 매출액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 자, 매출액은 37%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억, 10억, 100억, 1000억, 매출액은 2천억 정도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30억 정도, 100%가 증가했다. 근데 이제 당기순이익이 좀 큰 폭으로 21억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게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 파생상품 손실액이 340억 정도가 발생됨에 따라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단기 순손실이 이익이 감소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340억 발생해서 이 단기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의 개요, 우리 3분기 분기 보고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기 보고서를 체킹을 해보면은, 자, 동사는, 자, 지금 물적 분할이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BGF, 자, 이게 인적 분할을 진행했고 투자 사업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회사의 이제 계열사들이 이런 이제 헬로네이처나 이런 회사들인 것 같고요. 자, 주요 자회사와 같은 부분은 자, 이제 BGF 리테일, 우리 편의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편의점과 관련해서 BGF 리테일을 통해서 간편 식사, 즉석 조리, 뭐 과자, 아이스크림, 뭐 이런 담배, 완구,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이패스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식품, 가공, 담배, 비식품, 이제 편의점에 이제 납품되는 그런 물건들을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당사의 매출 상품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담배 및 가공식품, 주류, 플래시푸드 등의 경우에 이제 메이처의 가격 정책 또는 세금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요 상품의 가격 변동 추이는 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BGF가 이제 BGF 리테일이라는 그런 계열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편의점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투자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 주주가 지분을 약 6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계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체킹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지금 BGF가 BGF 리테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BGF 리테일의 지분 30%, 그리고 BGF 네트워크스의 지분 100%, 헬로네이처 지분 50%, BGF 에코바이오의 지분 8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GF 리테일을 통해서 이제 편의점의 그런 상품들을 납품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BGF에 잡히게 되는 그런 사업 영역이 좀 나타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타법인 출자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자 BGF 리테일의 경영 참여 목적으로 상장사 지분을, 자 여기 보시면은 30%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기 한번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BGF의 시가총액이 4,800억, 그러면 자 BGF 리테일의 시가총액, 리테일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자 BGF 리테일의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입니다. 자 2조 8천억짜리 회사 지분 30%를 누가 가지고 있다? BGF라는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다. 자, 제가 알기로는 BGF 리테일이 GS 편의점으로 알고 있는데, 자, 자세한 거는 네이버에 한 번 더 2차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전 세계 아니죠.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GS 편의점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 이거를 동남아시아 지역에다가도 이런 GS 편의점들을 오픈한다라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체킹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찌됐건 지금의 BGF 리테일의 시가총액이 자 2조 8천억입니다. 자 2조 8천억을 단위를 억으로 해서 제가 28,000억, 즉 2조 8천억 곱하기 지분 0.3 30%를 곱했을 때, 자 이거 지분 가치가 지금 8,400억이거든요. 자 정리하자면, 자 BGF 리테일의 최대 주주가 BGF다. 근데 이 BGF 리테일의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고 2조 8천억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GF 리테일의 지분 가치만 오늘자 종가 기준, 전일자 종가 기준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BGF가 가지고 있는 BGF 리테일 지분 30%에 대한 지분 가치가 8,400억 정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아까 BGF의 시가총액이 얼마죠? 4,800억입니다. 자, BGF가 BGF 리테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비상장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빼고 그냥 BGF 리테일 지분 가치만 고려했을 때 8,400원 대비 지금 전일자 시가총액 4,800억을 빼면, 4,800억을 빼면 대략적으로 3,600억에 대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의 비중이 10%로 좀 크지 않으신 점,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6,500원 정도로 조금은 20에서 30% 정도 이제 손실 구간인 점을 좀 고려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저는 본 종목 3,900원만 깨지 않으면 4,000원에서 5,000원은 그냥 1배수 이상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를 충분히 낮추신 다음 1차 목표가 5,200원, 2차 목표가 6,000원까지 이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저점 라인을 추가 매수의 기회, 평단가를 낮추시는 기회로 활용하시고요. 그 근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BGF 리테일, 그리고 우리 BGF 리테일 경우에는 자, 주주 구성이 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 회사에다가 투자 안 하는데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BGF 리테일은 신용등급이 아마도 AA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시가총액 2조 8천억짜리 기업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BGF 또한 BGF 리테일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지분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된다면, 저는 이제 시간 관계다, 시간 문제다. 주가 5,200원에서 6,000원까지의 반등은 시간 문제이므로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수익권, 본전권 매도 기회를 빠르게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4,000원, 5,000원 구간 1배수 이상의 추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신다. 다시 한번 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자, 이게 거래대금이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8,000원에서 지금 주가 한 4,000원 정도 선까지
고가 대비 반토막의 조정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야 그래야 주가가 뜨겁게 움직이는 시점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에서는 평단가를 관리하시면서 바닥에서 언제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시간을 두고 체킹을 하시고 5,000원 밑으로는 평단가를 천천히 관리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이제 5,200원 정도 하겠습니다. 자, 5,200원에서 6,000원 구간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좀 수익권의 좀 분할 매도 기회가 이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 분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우리 종목 상담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잠시 CG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다음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이제 문자로 이제 상담 남겨주신 종목이 이제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포스코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데 이제 일조를 했었던 이제 그룹의 이제 계열사입니다. 자, 동사의 주식을 이제 58,000원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0%인데 지금 20% 이상 조정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마음에 좀 상담을 접수해 주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동사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철강 가격이 지금 상승함에 따라 과거에 88,000원까지의 시세가 좀 분출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자 주요한 우리 고가 라인들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자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서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직전의 고가를 다시 한번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자 이 35,000원을 시작점으로 해서 주가가 90,000원 정도 선까지 150%의 단기 시세가 분출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식에 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대시세 초입이자 주요 우리가 88,000원까지의 그 대시세 초입 그 스타팅 포인트가 저는 35,000원과 40,000원 구간이라고 사료가 됐는데요.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자, 과거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요 매물 구간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 시점부터는 자, 35,000원과 40,000원이 이 포스코 강판에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저는 자, 시청자분 비중 10%이기 때문에 35,000원 손절 잡고 40,000원 부근에서는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좋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포스코 1차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철강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도 활용이 되고 선박을 만드는 데도 활용이 되는데 지금 선박 수주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 선박 하나 만드는데 막대한 철강 들어가고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철강들 지금 재고 철강 없어요. 지금 주변에 철강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보시면 작년, 재작년 코로나 터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자, 코로나 터지고 철강 가격 폭락해가지고 재고 쌓아놨는데 이 재고가 정말 철강 가격이 재고 가지고 있었던 게 막 올라가니까 내가 샀던 거는 싸게 샀는데 이게 막 2배, 3배, 5배, 10배 올라가면서 정말 철강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주머니가 굉장히 불어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 이제 회장님들 중에서도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계속 이제 연휴마다 정말 몇백 %씩의 이제 보너스를 이제 주신 분들도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철강주들이 코로나 터지고 주가가 1000%가 넘게 폭발했었다. 그리고 그 올라간 이유는 실제 실적의 개선에
우리가 뭐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3분기 550억 정도로 미쳤습니다. 자, 이게 자, 2018년도 1년 동안, 2019년도 2년 동안, 2020년도 3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550억이 안 되는데 작년 3분기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작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550억으로 자, 3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3개월 동안 벌어들였다. 이것은 정말 혁신이죠. 자, 이게 왜 올라갔을까?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을까? 그 원인의 이유는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철강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모멘텀입니다. 자, 근데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88,000원까지 올라갔었고, 네, 우리가 이중 천정을 찍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지금 자, 88,000원에서 지금의 44,000원까지 반토막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이제 58,000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고 눌림의 구간에서 지지 반등 받았던 구간이 자, 58,000원이고 여기서 또 이중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던 구간이 또 58,000원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면서 공략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어김없이 자, 우리 1월달 대한민국의 증시가 코스닥의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조정받는 좀 마음 아픈 1월달의 지수름이 있었습니다. 자, 전쟁을 발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코스닥 지수는 저점을 차례대로 이탈하고 무너졌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에 악재가 있어서 지금 1월 한 달 동안 자, 고가 6만 원에서 지금 43,000원까지 네, 마이너스 거의 네, 30% 가까운 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적 좋다. 3년 만에 영업이익을 3개월 만에 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 2분기에도 지금 400억 영업이익, 1분기에도 100억 영업이익.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더해보면은 자, 1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이익만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아니라 최대 실적은 호재인데 그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무너지니까 외국인들이 팔아 제끼니까 그냥 조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한 그 기술적인 구간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그런 이제 글로벌 악재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것이지 회사가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든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든가 영업이익이 나빠진다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다. 실적 폭발한다. 아마도 자, 이게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은 아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가 대비 반토막 난 구간에서는 첫 번째 저는 가격 조정 마무리 단계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강조해드렸던 자, 35,000원 손절 잡고 4만 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 관리를 하기 좋다. 해야 된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첫 번째 근거가 첫 번째 고가 대비 반토막 난 우리 편의점으로 따지면 1+1 행사를 하는 그런 구간이다. 본 기업에 문제가 없다. 본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에 혹은 뭐 편의점에서 파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실 만한 게 뭐 담배에 문제가 없다. 근데 이벤트 행사를 해서 1+1 행사를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샤넬백 갑자기 재고떨이 한다고 50% 할인 행사를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뭐 제네시스나 뭐 벤츠에 대해서 뭐 이제 전기차 출시해야 되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떨이하겠습니다 하면서 50% 할인 행사를 한다면 그 박앤세일 구간에서 우리가 싸게 잡았다가 박앤세일 끝나면 내가 타도 되고 내가 가방을 써도 되고 아니면 되팔아도 이득인 것처럼 지금은 저는 이제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다. 즉 가격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우리 시청자분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평단가 청산 목표로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만 6천 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만 원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이 종목은 시간 문제다. 네, 우리가 상황만 어느 정도 전쟁 리스크가 부시게 되고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한 이슈들 혹은 뭐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들만 좀 시간이 지나서 좀 해결이 되게 되면은 5만 원에서 5만 8천 원 구간까지는 정정하겠습니다. 자, 5만 원에서 5만 6천 원 구간까지는 저는 이제 시간 문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산 가치보다 조정받은 즉 박앤셀 구간에서의 추가 대응은 저는 15,000원 손절 잡고 우리 4만 원 1배수 이상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분석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대주주가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 포스코가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에 지금 철강 수요가 굉장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 앞으로도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컬러 강판에 대한 부분들 가전제품에도 그리고 이제 건설업 호황에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자, 포스코 강판 실적 좋아지고 있다. 지금의 조정이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추가 대응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좋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마지막 결론의 당부의 이야기,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본 종목에 대한 상담 믿고 들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결론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자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코오롱 인더 종목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인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평단가가 이제 9만 원 정도에 육박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자, 6만 원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기술적인 구간에서는 고점에 공략하신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주식은 첫 번째 저점에서 공략하시거나 두 번째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종목 기준으로 해서 자 저점은 어디냐 당연히 자,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서 강세 구간으로 접어드는 자, 이 시점이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에 사가지고 스윙 중장기 진행하기 좋은 코오롱 인더의 저가 매수 기회다. 자, 그러면 대시세 초입은 어디입니까? 에 대한 물음은 자, 일봉상. 자, 추세 상단. 자, 이렇게 일봉상 추세 상단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 시점. 자, 이날이 자 2021년도 2월 2일이 코오롱 인더의 대시세 초입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 우리 자 직전에 고가 라인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자 자 이 구간 47,000원 구간을 지지해 주면서 49,000원 구간을 지지해 주면서 이게 저점에서 자 100에서 150% 가까운 시세가 만들어집니다. 즉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한 매물을 강하게 뚫어내는 것이 대시세 초입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대시세가 나오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때 반찬값, 소고기값 보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바닥에서 시간을 사시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매수했었던 구간들이 자 과거의 시세를 과거에 이제 대폭등이 나오고 우리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구간에서 저점이 잡히지 않은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를 좀 진행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자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홀딩해야 되는 걸까?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 이 세 가지 궁금증에 대한 부분 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 재무제표 보고 우리 사업보고서 보고 좀 면밀하게 좀 보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로 이제 거래소 종목들 중에서 뭐 시가총액이 그래도 이제 낮진 않은데 우리 코오롱이 최대 주주로 있고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으면 이 회사는 하루아침에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좀 인트로로 좀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검토해서 투자를 진행했을 거라는 추정하에 우리 국민연금공단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다. 이 회사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지만 우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종속에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닐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킹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2010년도부터 매출액이 계속 4조에서 자, 5조 원대 기록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내는 종목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기록했다가 2020년도에는 1,5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자, 지금 작년에도 한 뭐 1조 원대, 1조 1,000억 원대 분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 2021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은 4조 6천억, 영업이익은 3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5% 정도, 영업이익은 100%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 꾸준하게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이 연간 4조 원에서 5조 원, 그리고 연간 1,000억 원에서 4천억 사이,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보유만 하시면 회사가 실적 꾸준히 내고 있고 영업이익 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천천히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자, 올해 결산 기준으로 해서 우리 코오롱 인더의 기업의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이 회사의 자,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3분기 자본에 대한 부분을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자산이 5조 3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채 2,800억을 제외한 자, 2조 5천억에 대한 부분을 자, 계산기로 표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2조 5천억, 자, 2조 5천억이니까 자, 이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자, 2조 5천억 나누기. 그리고 이 주식의 발행된 총 주식수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총 발행 주식수가 2,750만 주거든요. 자, 2,750만 주로 나눴을 때, 2,750만 주로 나눴을 때, 자, 주당 우리 3분기 기준으로 2021년도, 자, 우리 재무제표 보시면, 자, 2021년도 9월달, 즉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주당 우리 코오롱 인더의 자, 기업의 청산 가치가 9만 원이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9만 원을 제가 차트상 표기를 해보면 자,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공략했었던 그 단가 영역대가 이 코오롱 인더의 기업의 청산 가치 영역이다 라는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의 구간에서 이제 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첫 번째,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던 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처음으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었던 그 스타팅 포인트의 종가가 우리 52,000원 영역대다. 그리고 우리 코오롱 인더의 2년 동안의 주가 평균이 자, 2만 정정하겠습니다. 자, 53,000원, 54,000원 영역대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는 마지노선 자, 5만 원, 54,000원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자, 55,000원 부근까지 조정 받으면 여기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진행해서 우리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음번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목표가 1차 7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저는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9만 원이 되겠지만 이제 9만 원 구간대에 물려 있는 매물들이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85,000원에서 92,000원 구간, 과거에 거래했었던 사람들이 이 85,000원에서 9만 원, 92,000원 가격대에 많이 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매물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저는 이제 85,000원을 목표로 평단가 낮추고 1차 7만 원, 2차 85,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 진행했던 비중들 덜어내고 그리고 수익권 도달하면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청산 기회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는 첫 번째 바닥이거나 두 번째 주요한 박스권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교체해서 매매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리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코오롱 인더는 우리 보유자뿐만 아니라 미보유자 분들도 자, 58,000원 부근 밑으로 빠진다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만 원, 52,000원 구간, 48,000원 구간 손절 잡고 밑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뭐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감수하고 위로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해서 신규 매수로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량주기 때문에 변동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11만 원짜리가 거의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추세 하단에서의 기술적 반등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첫 번째, 2021년도 호실적 올해 3월달 발표가 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우리가 분석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청산 가치가 9만 원 정도로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신규 매수로든 아니면 추가 매수로든 우리 매매 전략을 아까 말씀드린 가격 라인을 활용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 코어롱인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일장 투자 전략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까지만 해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이들 불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이번 주 기다렸던 상승장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감히 제가 대한민국 경제방송에 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빠지면서 곡물 가격 폭등하고 유가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 폭등하면서 만들었었던 테마주들, 만약에 지수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자, 이러한 테마주들이 올라갈 때 조정받았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코로나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도 조정받고 화요일도 조정받았는데,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불식되고 북한의 그런 내일이 이제 김정일 생일 80주년이죠. 80주년 기념해서 군사 도발 열병식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스쳐져 지나가는 그런 이슈였다고 한다면, 집 나간 외국인이 다시 우리 증시 돌아오고 우리 코로나 신규 확진자 5만 명 돌파, 그리고 월말 3월 달까지 6만 명에서 10만 명을 돌파하는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의 순환 슈팅 매기가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바닥에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죄송합니다. 좀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상한가도 잡았던 효성 OMB나 식품 관련주들, 원자재 관련주들, 국제유가 관련주들, 만약에 내일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하면 전쟁 리스크가 불식된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차익 실현 관점으로, 행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리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로나 관련주들 바닥에서 실적 기반한 종목들은 오히려 신규 확진자 6만 명, 10만 명 증가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더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런 종목들의 반등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우리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양전기라는 종목이 갑자기 횡령 공시가 떴다라는 속보입니다. 자, 관련해서 공시를 한 가지만 우리 계양 공시에 대한 부분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양전기. 자,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자, 2월 15일 이제 배임 횡령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우리나라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배임, 횡령 무조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입니다. 자, 과거에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을 때 삼성전자가 수십억 정도의 40억에서 50억 정도의 뇌물을 진행했다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배임 횡령에 따라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진행됐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0.01% 미만의 배임이었기 때문에, 횡령이었기 때문에 우리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배임 횡령이 이슈가 됐지만 기업 가치 대비 너무나도 미비한 금액으로 기업을 상장시키는 건 적합하지 않다 해서 삼성전자도 뇌물죄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배임 횡령으로 공시가 떴지만 정상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제 계양전기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이게 배임 횡령이 얼마나 큰 자기 자본 대비의 금액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자본이 지금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억, 10억, 100억, 1000억입니다. 자, 1900억짜리 회사에 245억 원짜리의 5억 원 규모의 240억 정도 규모의 배임 횡령 사실이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12% 정도인데 과연 이 금액으로 상장 폐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상장 폐지 될 가능성 51%, 안 될 가능성 될 가능성 안 될 가능성 49%, 51%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딱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감히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그 근거는 자기 자본이 2천억에 육박하는데 10%에 해당하는 배임 횡령 사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게 기업 존속에 문제가 없다면 주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장 폐지로는 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리고 그 근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2천억 수준이고 배임 발생된 금액이 200억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 50%를 초과하는 기업 존속에 문제가 생기는 그 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금액 10% 240억 정도의 규모는 우리 계양전기의 재무제표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억 정도의 규모는 자, 회사가 그래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2005년도부터 15년 동안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아니라서 자, 가지고 있는 회사의 그런 자본 총계가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 악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거쳐야겠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상장 폐지로까지의 귀결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그 근거는 회사가 시가총액 1,200억인데 가지고 있는 자본이 2천억이고 240억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이 15년 동안 돈을 잘 벌어왔기 때문에 기업 종속에 대한 문제는 좀 발발하지 않을 것으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타 시장 안내와 관련해서 이제 향후 기업 심사위원회 해가지고 3월 10일 추가 조사 이후에 15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업 심사위원회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좀 계속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거래 정지가 언제까지 지속이 됐는지는 향후 추가적인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추적해서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노랑톡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건 뭐 계양전기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놀라셨겠지만 기업 존속의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이제 노랑톡에 입장해 계신 분들은 뭐 어제도 뭐 상한가 종목 잡았으니까 또 상한가 종목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노랑톡 입장에서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도너리 스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어제 그리고 오늘 지수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내일은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 저는 99% 이상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내일의 상승장 빨간 불기둥의 장 잘 즐기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